윤석열 후보가 어제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하마을도 찾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더 나아가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어제 몇몇 시민단체의 반발로 5.18 묘소에서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그 장면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돌아가라 윤석열! 5.18을 부정하는 윤석열을 돌아가라!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를 하고요. 제가 우리 5월의 영령들의 분양도 하고 참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광주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또 정치적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저는 쇼 안 합니다.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자, 어제 윤석열 후보의 광주행 장면 보셨습니다. 굉장히 긴장감이 맴돌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이 5.18 묘소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고 있었고 윤석열 후보는 들어가서 헌화를 하고 사과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을까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던 순간이었는데 이재명 부장 결국 어떻게 됐죠? 사과문을 낭독하긴 했군요. 하지만 이제 추모타 앞에서 헌화하고 분양은 못했죠. 그러니까 추모타 앞에서 이제 헌화 분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앞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결국 이제 추모타 앞에서 한 30m 떨어진 거리에서 묵념하고 사과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치났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지금 광주 시민들의 마음은 뭐 굉장히 상처가 막 큰 뭐 상황이겠죠. 그런 점에서 뭐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충분히 그 마음을 100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어제 사과가 충분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제 두 차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하면서 허리를 숙였었는데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그것으로 다 사과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윤 후보가 말한 것처럼 5.18 정신을 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반영한다. 뭐 이 얘기는 그 법문에 5.18 정신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5.18 정신을 훼손하고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갖겠다.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보겠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 얼마나 실천하느냐 문제가 있을 테고 더 중요한 것은 어제 윤석열 후보도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호남과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호남과 광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청사진들을 보여주느니 앞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되게 이제 앞으로의 사과의 진정성을 반응한 어떻게 사과의 진정성을 볼 것이냐를 이제 반영할 것 같고 한편으로 또 광주 시민들도 이 5.18 정신이 광주 정신으로 머물지 않고 어떤 민주화 자산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좀 더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예, 윤석열 후보의 사과 좀 화면을 보면은 저희 돌직구쇼 멤버인 김병민 대변인도 아무래도 이제 후보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윤석열 후보 옆에서 굉장히 이제 긴장감 넘치는 모습으로 함께 서 있는 것 조금 전에 볼 수 있었는데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재현님. 네.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에 네. 반영을 하겠다.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판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5.18 그 정신이라는 거 결국은 그 어떤 뭐 국가의 그런 뭐 어떤 강제적인 뭐 진압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대항을 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민주화의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당연히 반영을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한 5.18 정신이라는 건 저는 통합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이 어떤 그런 뭐 이념 분열 또한 뭐 여러 가지 뭐 지역 분열 뭐 그런 걸 뛰어넘어서 5.18 정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 통합으로 이어가는
뭐 이러한 정신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그러한 통합의 정신 또 민주화의 정신을 넣겠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의미의 사과문이 어제 낭독이 된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사과에 대해서 5.18 단체들의 반응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싸늘합니다. 5월 어머니집 관장, 대선 표심위에 광주와 5월 영령을 이용했다. 격앙된 반응들. 5.18 4개 단체 공동 입장문 보면 자신이 선택한 일정과 장소 방문만을 공개한 사과 행보는 지극히 일방적이다.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구체적 공약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5.18 4개 단체의 공동 입장문은 그래도 나름 정제된 어떤 반응이 나왔다, 입장문이 나왔다라는 평가가 오늘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의 사과가 이루어졌고 5.18 4개 단체들도 그 사과를 수용하면서 향후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이 나온 겁니다. 김용주 의원님, 사실 일각에서 예상되기로는 뭐 과거에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뭐 계란을 집어 던지거나 물병을 집어 던지거나 뭐 최근까지도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없었어요. 그리고 비록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반발로 5.18 헌화까지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들어가진 못했지만 사실 저런 반발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다 충분히 예상하고 감내하겠다라고 결심하고 현장에 가서 내가 사과를 드리겠다. 뭐 이렇게 이루어진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뭐 이미 또 용섭시장도 또 광주의 대부분의 많은 어떤 그 반대했던 사람들조차 무반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역으로 보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밀가루나 뭐 계란 던져서 역풍 맞았지 그 효과를 누린 사람 세력들이 없습니다. 투척한 세력들이 또 그것이 오히려 영령들에 대해서 그걸 잘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근본적으로 따지면 사실 대선 공간이라서 긴장돼서 그렇지 뭐 윤석열 후보가 그 실제적으로 뭐 나는 이명박이 아니라 전두환을 좋아한다 또 뭐 전두환 정신을 따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본인은 대통령이 되면 권한을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사례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그 이번 대선판에서는 지역주의의 영역들이 많이 옅어져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두 후보 다 자기 지지 정당의 출신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은 호남에 있는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신 시민들도 윤석열 후보 지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5.18 4개 단체의 공동 입장문은 앞에는 기본적으로 비판을 하지만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얘기했고 어제 빗속에서 윤 후보가 얘기한 것도 나를 지켜봐 달라. 오늘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어떤 5.18 정신의 어떤 그 정책화 또 뭐 헌법에 넣는 거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어제 일단락이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락이 잘 됐다라고 긍정적인 어떤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